안녕하세요.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이혜진 판사입니다. 이번에 사법논집 제79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사법논집은 1970년부터 매년 법원 구성원들이 법률 문제와 실무상의 쟁점들에 관하여 조사, 연구한 성과를 모아 발간되어 온 전통 있는 논문집입니다. 이번 사법논집 제79집에 실린 이동진 부장판사님의 글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많은 인기를 누린 드라마 굿 파트너 보셨나요? 유명 법무법인의 능력 있는 파트너 변호사가 담당하는 각종 이혼 사건 이야기를 비롯하여 그 변호사 본인이 겪는 이혼 문제에서 본인의 배우자와 부하 직원의 부정행위가 주된 내용입니다. 이처럼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다른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되는데요. 가사소송 유형으로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 유형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실무상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소송에서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거나 증거를 확보하실 건가요? 배우자 몰래 미행을 하여 사진을 찍거나 타인의 거주지 또는 숙박업소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 또는 녹음기를 설치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얻었다면 그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부정행위는 그 행위의 특성상 사생활의 아주 내밀한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 수집은 본질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소상권, 통신의 비밀, 음성권 등 타인의 인격권이나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집 행위를 통해 취득한 증거가 소송 과정에서 증거 능력이 있는지, 즉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수집 행위를 이유로 불법 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처벌의 가능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법을 통해 형성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으로 형사법에서의 원칙입니다.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근거는 형사 절차에서의 적법 절차의 원칙에 있는데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권력이 있는 수사기관 대 개인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이에 비해 민사소송 내지 가사소송에서의 위법 수집 증거는 형사 절차에서 수사기관의 절차법 위반 문제라기보다는 당사자가 실체적인 법률,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통해 수집된 증거가 주된 경우입니다. 또한 형사 절차와는 달리 민사소송법은 증거의 증거 능력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가사소송법은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어서 논의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 능력 인정 여부에 관한 문제는 공익적으로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정의 구현, 당사자의 권리 구제의 측면과 위법 행위의 방조 내지 조장 측면의 충돌 문제이고 사익적으로는 원고와 피고라는 양 당사자들의 관계에서 원고 측의 권리 보호 측면과 피고 측의 사생활의 비밀, 인격권의 보호 측면의 충돌 문제입니다. 결국 각각의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야 합니다. 사실 형사소송과 언뜻 비교해서 생각하면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의 사적 권리에 대한 보호 필요성과 그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작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주체인 수사기관이 사인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고 따라서 수사기관에 의한 부당한 강제수사는 법익 침해의 정도가 크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의 행위 주체 및 법익 침해의 정도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주의에 기초하여
당사자가 주장 및 증명 책임을 부담하고 그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데 수사권이 없는 개인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사실상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법칙과 같이 엄격한 잣대로 위법수집 증거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관계에 있더라도 양 당사자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생활의 영역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혼인제도의 목적, 혼인 및 가족제도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의 그릇된 사생활까지도 똑같이 보호받아야 할까요? 그 보호 가치의 여부와 보호 정도는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그러면 민사소송 내지 가사소송에서 위법 수집 증거가 문제되었던 구체적인 사안을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갑은 남편 을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을의 차량에 녹음 장치를 부착하였는데 을과 상간자 병이 과거에 있었던 성행위에 관한 대화를 하여 그 대화가 녹음되었습니다. 갑은 병에게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3천만 원을 본소로 청구하였고 병은 본소에서 위 녹음 증거의 증거 능력을 다투는 한편 갑을 상대로 갑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3천만 원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위 녹음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병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갑의 본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한편 갑의 위법 수집 행위 부분은 병에 대하여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녹음 경위, 횟수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갑이 병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50만 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은 위 녹음 증거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다른 증거들에 따라 병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 액수를 2천만 원으로 감액하였고 병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갑의 불법행위 책임을 긍정하고 위자료 5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에 따라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만일 이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다른 법 위반의 경우라면 제1심 판단과 같이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은 인정되면서도 갑의 병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유사한 듯 보이지만 다른 결론에 이른 대법원 판결 두 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안입니다. 원고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절차에서 원고들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이 이루어졌고 원고들이 한시 장애를 입었다는 감정 촉탁 결과가 회신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보험회사의 소속 직원들은 그 결과에 의심을 품었고 원고들을 몰래 미행하거나 추적하여 아파트 및 주차장 등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된 공개된 장소에서 원고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하고 그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신체 감정에 대한 재감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보험회사 측의 촬영 행위가 원고들의 초상권, 사생활의 평온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피고 보험회사와 촬영한 직원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 보험회사 측은 선행 보험금 사건에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업무상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급심에서는 피고 보험회사 측의 행위가 원고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임은 인정되지만 선행 보험금 소송의 경위, 공정한 재판을 위한 증거의 필요성, 촬영된 장소가 공개된 장소여서 사생활 보호의 핵심 영역이 아닌 점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보호법익의 내용 비교, 피해 법익의 중대성, 피해 정도, 침해 행위의 필요성, 피해 이익의 보호 가치, 침해 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촬영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안은 같은 아파트 위층과 아래층에 거주하는 원고와 피고가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추상권 침해를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하급심과 대법원은 모두 층간소음 문제로 분쟁이 있어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 원고가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 보전하고 전후 사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촬영의 필요성이 있었고, 이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음성권과 관련한 사안들도 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대화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대화가 녹음되는 것을 알지 못한 상대방이 자신의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그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이 위법 수집 증거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논문에 나오는 사례 이외에도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2025년 10월 16일 선고 2025-204730 판결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음성을 녹음하는 행위가 음성권을 침해하는지, 그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러한 녹음 행위가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시가 나왔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재미로 보는 드라마나 유튜브 콘텐츠에 흔하게 나오는 내용에도 생각해 볼 만한 법률적인 쟁점과 논의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법 논집을 일독해 보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